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에 앞서서 이명 씨가 여러분들 트로트 가수일까요? 아닐까요? 이명 씨는 트로트 가수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국민 가수라고 말을 합니다. 국민 가수는 모든 장르를 다 소화하는 가수가 아니라 어떤 노래를 불러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감성도 있고 그런 인성도 담겨 있고 그런 히스토리도 담겨 있고 그런 음악성도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명 씨를 아직도 트로트 가수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거, 이명 씨가 어떤 장르를 부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거나 혹은 그렇게 평하는 사람, 그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명 씨가 대학 시절에도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스터 트롯 첫 무대 바램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트로트가 아닙니다. 그거 발라드입니다. 노사연 씨의. 노사연 씨의 바램을 불렀고 그 중간중간 불렀던 노래들도 발라드가 많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요? 그거 발라드죠. 어떻게 보면 미스터 트롯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명 씨처럼 다양한 레퍼토리를 불렀던 가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 출신인데 지금 현재 다양한 장르를 부르는 가수가 이명 씨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명 씨는 트로트, 발라드, 댄스, 힙합, 레게 모든 장르를 다 잘 부르는 가수죠. 그런데 가끔은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누가 이명 씨를 뭐 트로트 가수라고 지칭했다. 트로트 가수만 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뭐 평했다. 이런 거에 막 너무 놀라셔 가지고 너무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는 서서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지금 현재 이명 씨를 바라보는 많은 기자들, 매체들, 평론가들의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걸 막 어떻게 댓글로 막 악플 달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화살이 이명 씨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명 씨는 우리 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명 씨가 어떤 노래를 잘 부르고 다 잘 부르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냥 좋게 이명 씨를 홍보하고 알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알리다 보면은 그런 시선들은 아마 다 싸그리 없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이명 씨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사인의 그 뭐 평론가들 여러 명이 다 썼던 그런 평론을 보고 또 불쾌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평론 자체를 덮어 놓고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평론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의 시선이 변하고 있고 차차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그 평론 자체도 이명웅 씨를 뭐 디스하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웅시대만큼 그 평론가들 모르는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론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평론을 제가 읽으면서도 공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평론가들이요. 어떤 평론가는 방송에서 나와서 얼굴을 많이 비춘 평론가 있는가 하면 어떤 평론가는 텍스트로 많이 나오는 평론가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그 평론가들의 평론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맞는 부분도 있고 '좀 크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영웅탄생기 보셨죠? 이명웅 씨 편. 제 방송도 뭐 꽤 많이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영웅탄생기를 보고 있으면서 이명웅 씨의 그 계속 도전기 있잖아요. 매회 오디션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이명웅 씨의 그런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명웅 씨 무대를 일맥상통하는 그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명웅 씨는 어머니였습니다. 첫 번째 바램 무대에서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바치는 노래다. 이렇게 무대 위에 오르죠. 그러면서 이 가사,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엄마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명웅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많은 영웅시대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 노래로 아마도 이명웅 씨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이명웅 씨가 얼마나 노력의 아이콘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습득력도 대단해서요. 이 짧은 시간에 이명웅 씨가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명웅 씨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춤을 추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명웅 씨가 굉장히 춤을 못 추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춤을 추지 못해서 누군가의 발을 밟기도 하고 좌절하는 모습, 몸치 히어로다 이런 놀림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이명웅 씨가 아까 전에 있었던 팀 그 무대에서 굉장히 이명웅 씨가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뽕따발 팀에서도 춤을 춰야 되는데 이명웅 씨가 이 각도기 댄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3 시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전의 무대에서는 이명웅 씨가 이렇게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관객들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장윤정 씨에게 "매번 다른 모습이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유망주다."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뽕따발 대기실에서 이명웅 씨 이렇게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 왜 이러고 있을까요? 뽕따발을 대표해서 에이스 무대에 혼자 무대에 서는 겁니다. 잘해내야 되겠죠. 이 나머지 멤버들의 준결승 진출을 이명웅 씨가 떠안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초긴장 상태, 이명웅 씨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명웅 씨 생애 가장 큰 떨림이다. 이렇게 눈을 질끔 감고 있죠. 그러면서 이명웅 씨의 최고의 레전드 무대를 여기서 펼칩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여기서 부르죠. 첫 소절부터 관중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깐깐하기로 유명한 조영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곱에서 다 끝났다." 자, 여기 관중들 너무 감동한 모습입니다. 감동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이명웅 씨가 1 위에 팀을 올려놓죠. 이게 엄청나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명웅 씨의 이 영웅 탄생기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명웅 씨의 정말 끊임없는 노력, 일치월장하는 실력,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명웅 씨가 본인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 것보다도 이렇게 고생한 팀이 함께 준결승에 올라갔다는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명웅 씨 어떤 스포츠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잖아요. 이 축구도 팀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팀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인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그맨들도 팀으로 같이 꽁트를 짜고 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인성이 좋다고 합니다. 개인 플레이, 혼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회적이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땐 리더십도 발휘가 되고, 그리고 어떨 땐 또 친화력도 발휘가 되고, 그렇다고 제 아는 연예인이 이렇게 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명웅 씨의 전반적인 성격, 인성 등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있죠. 이명웅 씨가 김수찬 씨와 1대1 데스매치에서 완승을 거둡니다. 김수찬 씨는 어느 마스터에게도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내려오고 김수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이 결과가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명웅 씨 표정이 전혀 좋지가 않아요. 무대에 내려와서도 이 김수찬 씨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마냥 대놓고 좋아하지 못하는 이명웅 씨의 이런 착한 마음이 또 보이는 구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웅 씨가 이렇게 조화를 손끝에서 이렇게 만지고 더듬거리고 있죠. 그리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이 무대 앞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가 앉아 계시죠. 이명웅 씨가 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명 씨가 이 무대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죠? 배신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명 씨의 그 마지막 무대,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무대의 곡을 이렇게 바쳤는데요. 그리고 저는 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도 어머니를 위한 헌정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명 씨의 무대를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 힘든 가수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 바로 어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 1억 이라는 돈을 드리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 효자 아들인지 저희가 다시 새삼 느끼게 했던 그런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이명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감동적인 건데 "우리가 보는 별들은 태양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이다. 자, 우리가 보는 별은 작아도 실제로는 엄청 크다."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바로 팬들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수들을 모아 놓고 이 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이런 팬들에 대한 팬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많은 이들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얼핏 작아 보여도 그 깊이는 모르는 거다." 팬들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는 모습. 근데 저는 영웅탄생기가 뭐 짜집기긴 했지만 자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또다시 보였고요. 팬들에 대한 또 무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웅탄생기를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맛있게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